이식 축구의 모든 것 얼러바다 NFL 세컨앤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 류정인 PD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저는 김민준입니다. 일단은 이 지난주에 2010년대 올드 AKD 팀 공격팀 그리고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주는 이제 수비 그리고 이제 스페셜 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 공격팀과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었는데 이번 주는 꽤 많던데요? 뭐 지금 이제 수비와 스페셜 팀을 합치면 이제 30명의 이제 선수가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도 좀 준비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뭐 한 명 한 명 좀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건 이제 디펜시브 엔드인데요. 칼라이스 캠벨 선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08년도에 카디널스에서 데뷔를 해가지고 16시즌까지 뛰었고 17시즌부터 이제 잭슨빌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 데케이드 동안 5번의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한 번의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월터 페이튼 상도 수상을 했었던 칼라이스 캠벨 선수가 되겠는데 10년간 총 81개의 색 기록, 굉장히 많은 색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 선수는 조금 대기만성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L이 이제 MLB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좀 뭐 싹이 보이는 선수들을 이제 데뷔 시즌 혹은 2년 차부터 이제 큰 활약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신체 능력이 중요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약간 30대로 넘어가면서 좀 기량의 하락이 오는 선수들이 좀 많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캠벨은 지금 기록을 보면 애리조나 시절에는 이제 두 자릿수 색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물론 뭐 또 팀의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제 캠벨도 뭐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가 이제 17년에 잭슨빌에 와서 뭐 비로소 이제 두 자릿수 색도 기록하고 뭐 이제 퍼스트 팀 올프로에도 선정이 되는 등 이제 거의 30줄에 가까워서 이제 진짜 전성기를 맞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사실 이 NFL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괴물들만을 모아놓은 리그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괴물들 중에서도 정말 탑에 손꼽힐 만한 괴물입니다. 이 선수의 이제 피지컬이 키가 203cm에 몸무게 136kg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대 공격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두려운 선수죠. 네. 그리고 뭐 이 선수 저희가 이제 FA 시장 얘기할 때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뭐 화려한 세레모니도 좀 인상적이었던 선수였고 네. 아까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그 월터 페이튼 상을 수상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수가 이제 잭슨빌 지역 사회에서 이제 또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따로 돈으로도 기부를 많이 했는데 뭐 우리나라 리그에서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뭐 사랑의 3점 슈터 뭐 이런 그러니까 그렇죠. 3점 슛을 넣을 때마다 뭐 얼마를 기부하고 뭐 이런 선수들이 종종 있었는데 네. 이 칼라이스 캠벨도 19년에 팀이 이길 때마다 $1,000, 그다음에 자기가 색을 기록할 때마다 $5,000. 그리고 태클 포 로스를 기록할 때마다 $2,000를 이제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캠벨 선수가 그 약속을 기반으로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팀이 사실 6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6,000불. 그다음에 색이 6.5개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32,500불이 됩니다. 예. 그리고 태클 포 로스를 10번을 기록하면서 이게 10,000불. 해서 총 48,5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천만 원 정도의 돈. 사실 꽤 상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런 돈을 또 기부하기도 하는 등 좀 네.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월터 페이튼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성적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더 많은 이제 금액 기부를 하고 자신도 더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잭슨빌에서의 17, 18 시즌의 활약에 비해서는 뭐 팀 성적도 그렇고 개인 성적도 조금 못 미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좋은 뜻으로 이제 좋은 일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뭐 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팬분들께서 혹시 이 선수의 인터뷰나 어떤 뭐 경기 중에 이제 그 오디오를 타고 들어오는 이 선수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허스키합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낮고 좀 굉장히 특이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선수의 원래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드래프트 당시에 인터뷰를 한 목소리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변형이 됐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자신의 커리어 초반에 그 시끄러운 풋볼 경기장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좀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이제 그만큼 이 선수가 풋볼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승부욕이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뭐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원래 목소리를 잃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특히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그렇죠.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풋볼 선수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근데 오히려 이제 이 피지컬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선수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조금 더 본인에겐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지금도 보면 뭐 이상하거나 뭐 기분 나쁘게 들리지는 않고 예.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인상적으로 들린다. 뭐 그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잭슨빌에서의 생활을 마감을 하고 이 볼티모어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뭐 연장 계약까지 이제 1년 안겨줬어요. 볼티모어에서 또 좋은 활약을 다음 데케이드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 선수가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16경기 모두 선발 출전을 하면서 아직 뭐 그런 건강 문제나 이제 네. 기량 하락의 문제가 크게는 없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볼티모어가 지금 팀 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새로운 팀에서 좀 슈퍼볼 그 우승 반지를 얻을 좋은 기회를 맞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칼라이스 캠벨 선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이 디펜시브 엔드를 시작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머런 조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11시즌부터 19시즌까지 이 세인츠에서만 뛰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5번의 프로볼, 1번의 올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됐고 데뷔 이래 전 경기 출장 기록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 때 이제 그 한 경기를 선발로 출전하지 못했던 경기가 있었고 네. 그 이후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경기를 선발 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철인의 모습입니다. 그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뭐 스피드나 운동 능력도 요구를 하고 사실 부상의 위험도 꽤 큰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년 동안 이제 쭉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선수를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년 동안 이제 총 87개 색을 기록을 했고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이 5시즌이나 이제 두 자릿수 색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전 시즌이었던 19시즌에도 15.5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이제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리그 전체 3위의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7개의 패스 방어, 10개의 이제 펌블 유도와 리커버리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이 선수도 데케이드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데케이드 팀에 뽑힌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이제 화려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선수는 지금 뉴올리언스 소속이잖아요. 근데 뉴올리언스가 이제 강력한 공격력으로 이제 조금 더 알려져 있는 팀이지만 네. 이런 이제 카메론 조던 같은 선수들이 이제 수비에서 또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강팀이고 항상 이제 우승 후보로 언급이 되는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 선수는 이제 재밌는 게 아버지도 이제 유명한 풋볼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네소타에서 타이트엔드로 뛰었는데 이 아버지도 13시즌을 뛰면서 6번이나 프로볼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카메론 조던이 5번의 프로볼이니까 뭐 이제 남은 커리어 동안 아버지의 그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한번 뭐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캐머런 조던 선수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줄리우스 페퍼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역시 뭐 펜서스, 베어스 그리고 패커스, 펜서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은퇴를 한 선수인데 뭐 또 하나의 명예전당 예약 선수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선수의 뭐 위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뭐 대표적인 기록은 이 선수는 2000년대 팀에도 선정이 됐던 선수입니다. 네. 뭐 그거 한마디로 뭐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통산색이 159.5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이게 숫자만 얘기를 하면 보통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 수치가 NFL 역대 4위 기록입니다. 뭐 대단합니다. 예. 얼마나 이제 그 높은 순위에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1위가 이제 브루스 스미스, 2위가 레즈 화이트였는데 이 두 선수는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찾아보면 브루스 스미스가 200개, 레즈 화이트가 198개. 그러니까 이제 2개 차이가 나는데 이 두 선수가 거의 신기라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인간계에 내려오면 이제 케빈 그린 선수와 줄리우스 페퍼스가 이제 160개, 159.5개. 그러니까 반개 차이로 3위, 4위거든요. 그러니까 1, 2위를 제외하고 나서는 인간계에서는 대장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17년 동안 NFL을 뛰면서 연평균 9개의 색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159.5개라는 이제 뭐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냈고 이 선수는 이제 루키 시즌에 4경기 그리고 2007 시즌에 2경기 결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두 번의 디케이드를 지배했던 그런 디펜시브 엔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경기를 출장하지 못했던 두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시즌들도 12경기 출장, 14경기 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꾸준하게 이제 출장을 했었던 선수였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색 리더 순위 4위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위 있는 선수들 중에 지금 이제 줄리우스 페퍼스 선수는 이제 명예전당이 아직 첫 턴이 돌아오길 기다려야 되는 선수고 그 외 선수들은 이제 다 옛날 선수들이라 지금 명예전당에 다 입성이 돼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선수들 이제 명예전당에 이름만 안 올렸지 이미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선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NFL에서도 이제 명예전당 입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대학 풋볼 명예전당에도 들어가 있는 선수예요. 예.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해서 그 대학 시절에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이 선수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 농구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수도 그 대학 시절에 풋볼과 농구를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풋볼에서는 러닝백과 디펜시브 엔드를 하면서 네. 이제 농구에서는 또 포워드로 또 활약을 했는데 이 줄리어스 페퍼스가 이제 대학 시절에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NCAA 그 마치 매드니스 3월의 토너먼트에서 파이널 4에 진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엄청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페퍼스도 노스캐롤라이나 농구부의 일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뭐 2000년대 데케이드 팀에도 선정이 됐고 2010년대 데케이드 팀에도 선정이 됐고 뭐 이 선수의 이제 업적은 NFL 역사 속에 이제 굉장히 좀 길이 남을 그런 선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뭐 역사 속에 길이 남을 현재 진행형 레전드인데요. JJ 와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만장일치로 선정이 됐고요. 뭐 좀 기록을 살펴보면 뭐 프로볼에 5번 선정이 됐고 퍼스트팀 올폴에도 5번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2 시즌, 14 시즌, 15 시즌 3번의 이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도 선정이 됐고 이 3번의 이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된 선수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선수가 바로 그 로렌스 테일러입니다. 그 뉴욕 자이언츠의 이제 전설적인 수비수죠. 네. 한 시즌 이제 20개 이상의 색을 2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12시즌, 14시즌 이렇게 2번 기록을 했고 데케이드 동안 기록한 색이 96개. 기록들도 정말 대단한데 그 80개 색의 역대 2번째로 빠른 페이스로 이제 도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가장 빠른 페이스가 이제 레지 화이트였는데 와 선수가 92경기 만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레지 화이트가 70경기 만에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레지 화이트가 얼마나 어나더 레벨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신기에 있던 네. 그 레지 화이트죠. 네. 근데 이제 JJ 와트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상 내역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5 시즌 NFL 탑 100에서 전체 1위에 이 선수가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 맞아요. 이거는 뭐 전 포지션을 통틀어서 그 리그에서 뛰고 있는 동료 선수들의 어떤 평가로 이제 선정이 되는 순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 JJ 와트에 대해서 얼마나 리스펙을 하고 그의 실력을 인정해줬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워낙 대단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대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색 기록이 이제 그 역대 2번째 빠른 페이스로 80세계 기록이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풀타임 시즌이 딱 단 6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안타까운 얘기를 좀 뭐 이어서 하게 되면 네. 사실 데뷔한 11시즌부터 15시즌 이 5시즌 동안에는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하면서 이제 뭐 이런 화려한 기록 그다음에 이제 놀라운 커리어들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16시즌부터 이 JJ 와트의 몸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등 부상, 뭐 다리 부상 이런 좀 수술들을 많이 하면서 그 16, 17 두 시즌 동안 총 8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실상 한 4분의 3 정도를 못 뛰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18시즌에 사실 뭐 성공적으로 돌아와서 또 정경기 출장을 했지만 이번 19시즌에 다시 그 흉근 부상을 당하면서 또 한 시즌의 그렇죠. 절반 정도를 또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JJ 와트가 지금까지 이제 쌓아온 건 대단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만큼을 쌓아갈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것이 이 선수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첫 5시즌 동안 이제 쌓아왔던 커리어가 진짜 역대급 페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NFL의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부상 때문에 좀 발목이 잡힌 것이 굉장히 아쉽고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시즌 이제 흉근 부상을 당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시즌 아웃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정말 괴물 같은 회복력으로 시즌 말미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인저리 프론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는 하는데 어쨌든 여전히 괴물 같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워낙에 이제 뛰어난 워크에틱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커리어가 끝날 때까지 이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활약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좀 응원을 하게 되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의 이제 뭐 필드 안에서의 활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 필드 바깥에서의 좀 모범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2017년 월터 페이튼 상을 수상을 했는데 네. 이 해가 이제 그 휴스턴 지역에 이제 허리케인 하비가 왔던 해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휴스턴 도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기였는데 이 JJ 와트 선수가 뭐 많은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처음에 본인이 10만 달러를 이제 기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0만 달러를 모아달라 라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처음에 20만 달러를 모으려고 했던 게 3,700만 달러까지 모았어요. 역시 천조국이다. 네. 그리고 이제 JJ 와트 선수가 그 휴스턴 지역 내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뭐 알 수 있는 그런 뭐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개막전 이제 명재 선배가 중계를 하고 그중 이제 썬데이 나이트 풋볼을 제가 이제 중계를 하기로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영상을 찾아보는데 개막전에서 그 다른 선수들은 이제 보통 미국 그 깃발을 들고 이제 입장을 하는데 JJ 와 선수가 텍사스 주깃발을 들고 입장을 하면서 포효를 했는데 와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NFL이 17년 9월에 이제 개막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좀 지나가고 예. 이제 도시가 조금 이제 재생을 하고 있던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JJ 와트의 어떤 그런 세레모니가 휴스턴 팬들에게 이제 뭐 강력한 울림을 줬고 또 이제 자연 재난을 극복하고 이제 네.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좀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좀 잠깐 야구 얘기를 넘어가 보면 그때 이제 휴스턴 에스트로스도 이제 휴스턴 스트롱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구호 아래서 이제 뭐 그런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근데 이 시즌이 그 시즌이잖아요. 이 새끼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네. 했는데 그때 사실 이제 에스트로스도 이제 그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희망을 줬는데 그리고 실제로 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 앞서서 보스턴 스트롱의 어떤 재현을 하면서 이제 뭐 미국 내에서 뭐 어떤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줬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몇 년 뒤에 돌이켜 보니 그때 이제 좀 치팅이 있었잖아요. 주작이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감동이 파괴가 됐는데 이 JJ 와트와 텍산스가 했던 그 행동만큼은 이제 아직도 진짜로 남아 있다. 그럼요. 뭐 네. 이렇게 좀 비교 아닌 비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JJ 와 선수가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했다 그래요. 킬리아 오하이라는 이제 축구 선수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킬리아 오하이라는 분이 그 메간 쿠싱의 동생, 그러니까 브라이언 쿠싱의 처제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쿠싱이라고 하면 이제 이전에 이 휴스턴 텍산스에서 뛰었던 이제 선수고 현재는 이제 코치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JJ 왓과 브라이언 쿠싱이 이제 한 가족이 됐다라는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킬리아 오하이라는 이제 JJ 와트의 부인이 되는 분이 이제 여자 축구 선수인데 네. 그 휴스턴 구단에서 뛰었다고 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아마 JJ 와트와 좀 연이 닿아서 이렇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던 것 같은데 나름 이제 명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 16년에 11골을 넣으면서 이 리그 득점왕에도 올랐고 이제 국가대표 경력도 있는 선수라고 예. 해요. 근데 좀 재미있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0 시즌을 앞두고 시카고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롱디 커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네. 아니 신혼인데 시작부터 롱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휴스턴 지역 언론이 이 킬리아 오하이의 트레이드 소식을 전하면서 네. 킬리아 오하이가 시카고로 트레이드 됐다가 아니라 JJ 와트의 피앙세가 트레이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JJ 와트가 더 유명한 선수니까 그렇죠. 이제 언론은 조금이라도 더 주목을 끌기 위해서 아마 그런 제목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JJ 와트가 이 자신의 부인의 어떤 커리어를 좀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해당 언론사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해당 언론사에서 바로 사과를 하고 뭐 제목을 바꾸고 예. 뭐 이런 이제 뭐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JJ 와트가 이제 좀 이 선수로서도 멋진 선수지만 또 남편으로서도 또 100점짜리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자신의 아내의 커리어를 존중을 해준다는 이제 그렇죠.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필드 안 그리고 바깥에서도 이런 좀 모험적인 JJ 와트인데 뭐 앞으로의 커리어도 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역시 생각이 바른 친구, 바른 청년 JJ 와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린 만큼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부상 없이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덧붙이고 싶고요. 다음 살펴볼 이제 포지션은 디펜시브 태클입니다. 여기도 이제 4명의 선수가 뽑혔는데 하나하나 이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볼 선수는 이제 지노 애킨스인데요. 벵갈스의 이제 터줏대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2010 드래프트 4라운드에 이제 픽이 돼서 현재까지 이제 이 벵갈스에서만 뛴 이 정말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디펜시브 태클의 지노 애킨스 그리고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의 카를로스 던넵 그 벵갈스의 수비진을 떠받치는 두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번 데케이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된 선수다라는 얘기가 꽤 많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뭐 신시내티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 전국구 팀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 애킨스에 대해서 좀 조명이 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선수의 기록을 보면 그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새 시즌이나 두 자릿수 색을 기록할 정도로 뭐 쿼터백 프레셔에서도 이제 꽤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뭐 8번의 프로볼 선정이 됐고 벵갈스 수비 선수로는 이 8번의 선정이 역대 최다 기록이라 그래요. 2번의 퍼스트팀 올폴에 선정이 됐고 10년간 이제 75.5개의 색을 기록을 했는데 뭐 에런 도널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뭐 최고의 인테리어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시내티가 이 선수에게 2번이나 장기 계약을 줄 정도로 뭐 구단과 선수 간의 신뢰가 두터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19시즌에는 사실 뭐 이 지노 애킨스뿐만 아니라 신시내티 팀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애킨스도 좀 부진한 시즌을 보냈는데 네. 뭐 2020 시즌에 뭐 높은 확률로 지금 조 보로가 합류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또 FA 시장에서도 꽤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러니까 이런 좀 팀의 전력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애킨스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벵갈스가 1990년 이후 플레이오프 승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NFL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하는데 네. 애킨스가 사실 커리어 동안에 달튼과 함께 4번의 플레이오프를 올라갔는데 모두 패하고 말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신시내티와의 계약이 또 꽤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조보로와 함께 한번 플레이오프 승리를 합작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애킨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플래처 컥스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2012년에 데뷔해서 이글스에서 이제 계속해서 뛰어오고 있는 선수인데 거의 뭐 기량의 만개는 이제 2015년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겠어요. 이 선수가 2015 시즌을 앞두고 좀 뭐 개인의 인생에서 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풋볼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이제 만들어주는데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인물이 그 자신의 친형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친형이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플래처 콕스가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다고 해야겠죠. 이제 형을 위해서 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좀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의 커리어는 좀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2016 시즌을 앞두고 6년 1억 달러가 넘는 장기 계약도 맺고 네. 2017 시즌에 팀을 첫 번째 슈퍼볼 우승으로 이끌면서 조금 뒤늦게 이제 커리어의 꽃을 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예전에 저희 이진만 위원이랑 이 제데비안 클라우니의 트레이드 때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4-3 시스템과 3-4 시스템에서 뛸 때 어떤 이제 그 정말 이제 뭐 맞지 않는 옷과 이제 맞는 옷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수비 스킴에 따른 이제 선수들의 개인 퍼포먼스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뭐 3-4 시스템과
포3 시스템에서 모두 이제 잘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2012에 데뷔한 이후에 이글스가 이제 수비 스킴을 3-4로 바꾸면서 3-4의 디펜시브 엔드로 뛰었다가 다시 이제 이 16년부터 이제 4-3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현재는 이제 4-3 시스템의 디펜시브 태클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이 프론트라인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또 이글스 수비진의 리더로서 네. 또 동료 선수들을 잘 이끌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예, 플래처 콕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살펴볼 선수는 이제 에런 도날드입니다. 뭐 현 시점에 이제 NFL 수비 대장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뭐 이 선수도 역시 만장일치로 2010년대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뭐 킹런 간날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선수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2014년도에 이제 수비 신인 왕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시즌과 18시즌 이 백투백으로 이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됐는데 백투백으로 수상한 건 역대 세 번째라 그래요. 역대 이제 앞에 백투백으로 선정했던 선수를 살펴보면 역시나 그 로렌스 테일러가 이제 최초의 백투백 선정이었고 그 앞에 이제 백투백으로 선정을 했던 선수가 JJ 와 선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명의 레전드 수비수들 그 다음에 이 기록을 만들어낸 게 바로 에런 도날드입니다. 네. 이제 뭐 2014년 데뷔부터 이제 매년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 뭐 2년 차였던 15년부터 이제 5년 연속 그 퍼스트 팀 올프레도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도날드 선수인데 이 기록이 둘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에런 도날드는 지금 2018 시즌을 앞두고 6년 1억 3,400만 불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 한정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의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네. 뭐 32개 팀 모두 이 에런 도날드를 가지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에런 도날드의 드래프트 때로 잠시 돌아가 보면 예. 2014 시즌에 1라운드 13번째 픽으로 이 NFL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도날드 앞에 12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명단을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뭐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재밌거든요, 원래. 1번이 클라우니, 2번이 그렉 로빈슨, 그리고 3번이 그 보틀스입니다. 아, 네, 블레이크 보틀스. 네, 잭슨빌에 있었던 보틀스. 그리고 4번이 세미 와킨스, 예. 5번이 칼릴 맥, 6번이 제이크 매튜스, 7번이 마이크 에반스, 8번이 저스틴 길버트, 9번이 앤서니 바, 10번이 에릭 이브론, 11번이 테일러 루안, 12번이 오델 베컴 주니어고 네. 13번이 이제 그 에런 도날드거든요. 이 앞선 12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네. 지금 팀의 뭐 중심이나 이제 스타 선수가 된 선수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뭐 그래도 에런 도날드의 위험에는 좀 미치지 못할 것 같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블레이크 보틀스를 뽑았던 잭슨빌이나 저스틴 길버트를 뽑았던 클리블랜드는 좀 배가 많이 아플 것 같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에런 도널드가 이 리그에서 가지는 위상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칼릴 맥 선수를 제외하고는 뭐 커리어를 비벼볼 만한 선수조차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뭐 스타성으로 보면 뭐 오델 베컴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네. 뭐 에런 도날드의 그 기록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겠죠. 예. 네. 뭐 어쨌든 대단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기록을 조금 살펴보면 이 선수가 14시즌에 데뷔를 했으니까 이제 6년 동안 뛴 셈인데요. 6년 동안 이제 기록했던 스탯이 72개의 색, 15개의 펌블 유도, 그리고 이제 최근 2년 동안은 태클 포 로스의 리더였습니다. 18시즌에 25개, 지난 시즌 20개를 기록을 했고요. 그중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2018 시즌이 진짜 역대급 시즌이었거든요. 이 시즌의 기록이 이제 20.5개의 색, 4개의 펌블 유도, 59개의 태클, 25개의 태클 폴러스, 이 큐비 히트가 41번이었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20.5개의 색이 NFL 역사상 이 디펜시브 태클이 기록한 한 시즌 최다색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타이트엔드가 1000야드 리시빙을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이 에런 도날드도 이제 엣지 선수가 아니라 이제 안쪽에서 뛰는 선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개 이상의 색을 기록한다는 거는 뭐 좀 상식 밖의 기록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기록도 굉장히 대단한데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기록만으로는 선수를 모든 걸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이제 2019 시즌에는 18 시즌보다는 기록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이제 그 한 시즌을 놓고 본다면 시즌 내내 이제 더블 팀을 당하면서 그 뭐 거의 혼자서 2명을 이제 마크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한 시즌 기록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선수 정말 위험이다라고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 에런 도널드가 팀의 수비에 있음으로 해서 주변 선수들도 엄청난 이제 도움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중반에 이제 ESPN에서 이제 빌 바넬이라는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더라고요. 에런 도널드가 이제 경기장에 있을 때는 이제 상대 팀 쿼터백의 패서 레이팅이 82.5.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은 패서 레이팅도 아니에요. QBR도 보면 42.1을 기록을 했는데 도널드가 이제 사이드라인에 나가 있을 때 그때는 상대 팀 쿼터백의 패스 레이팅이 130.5까지 올라갑니다. QBR도 82.2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나는 선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테 파울러와 이제 클레 매튜스가 이제 램스에 합류를 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각각 램스에 합류하기 전 마지막 2시즌의 이제 스탯을 좀 살펴보면 두 선수가 합쳐서 이제 경기당 색이 반 개가 채 안 됩니다. 네, 근데 두 선수의 이제 지난 시즌 성적을 보면 이 단테 파울러가 11개 반의 이제 색을 기록을 했고 커리어 하이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 매튜스 역시 8개의 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좀 우산 효과라고 봐야 될 텐데 뭐 이 정도면 뭐 우산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뭐 빛이 파라솔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에런 도널드의 팀에서의 존재감은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것을 보여주는 뭐 단적인 사례가 2018 시즌에 이제 램스가 슈퍼볼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이 경기 전에 그 선수단 입장 그 세레모니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보통은 뭐 팀의 중심은 쿼터백이니까 보통 쿼터백이 맨 앞에 앞장서서 이제 선수들을 이끌고 나오기 마련인데 이때 램스는 특이하게도 이 에런 도널드가 맨 앞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램스에서 도널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뭐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였고 뭐 사실 지금 램스가 걸리나 뭐 쿡스 이런 선수들 많이 내보내면서 2020 시즌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 에런 도널드의 프라임 타임을 좀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뭐 도널드가 조금 이제 어려워진 그 팀의 살림에서 또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선수의 커리어가 현재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커리어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이제 누적 기록을 쌓고 또 은퇴를 하게 될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이제 에런 도널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은다무콩 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 선수는 굉장히 악동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스포츠맨십이라고는 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의 뭐 멘탈 레기 중에 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 2010년에 디케이드 팀에 뽑혔다는 거는 이 선수의 실력만큼은 이제 전문가들도 인정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아까 더티 플레이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유튜브에 이 선수의 그 더티 플레이 컴필레이션이 있을 정도로 뭐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팬분들도 한번 뭐 찾아보시면 뭐 재밌을 것 같고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유명한 선수들에게도 뭐 그런 이제 더티 플레이를 아끼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패트릭 마홈스에게 이제 그 약간 펀치성을 날리면서 이제 태클을 한 게 있었고, 네. 뭐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그 라이언 피츠패트릭이 이제 태클을 당해서 쓰러지는 과정에서 그걸 쫓아가서 묘하게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데 그 피츠패트릭의 얼굴을 발로 차서 헬멧이 벗겨집니다. 뭐 이런 장면도 있고 에런 로저스의 발목을 이제 몰래 밟고 지나가는 장면. 네. 뭐 그다음에 제이 커틀러의 뒤통수를 가격하면서 이제 색을 하는 장면. 네, 뭐 이런 일용타 이런 느낌인데요. 뭐 그 은다마콩 수의 이제 이런 더티 플레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뭐 리그 내에서 그렇게 평판이 좋은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찾아봤는데 뭐 이 선수가 어쨌든 뭐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징계와 벌금도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디트로이트 시절에 8번의 징계를 받으면서 뭐 벌금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있어서 제가 뭐
보니까 정리해 놓은 게 없어서 제가 이래저래 좀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 이제 30만 달러가 조금 안 돼요. 아 벌금만 누적이. 네, 누적 벌금만 이제 30만 달러가 조금 안 되고 이게 출장 정지로 이제 샐러리를 못 받은 것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한 60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받을 수 있었던 돈만 60만 달러인데 뭐 벌금 내고 뭐 샐러리 못 받고 이런 게 이제 60만 달러인 걸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 선수가 이제 역대급 손에 꼽히는 이제 멘탈 렉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스탯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 선수가 놀랍게도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불구하고 그 경기에 출전하는 거는 항상 꾸준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이 선수가 10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단 2경기밖에 결장을 안 했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그 2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그 출장 정지로 못 나온 경기로 알고 있는데 뭐 굉장히 뭐 건강했다, 건강한 일진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뭐 단 2경기를 제외하고 출장이 아니라 다 선발 출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팀에서도 이 선수의 실력을 보면 이제 안 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의미의 악마의 재능이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디트로이트 이후에 마이애미, LA 램스, 템파베이 이렇게 팀을 좀 많이 옮겨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한 팀에 좀 정착을 못했다. 혹은 뭐 계속해서 다른 팀들의 관심을 받았다. 뭐 어느 쪽이 더 맞는 얘기인지 좀 애매하기는 한데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19시즌부터 템파베이에서 뛰고 있는데 뭐 재미있는 건 지금 톰 브레이디가 템파베이로 이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선수가 15시즌부터 17시즌까지 3년간 마이애미에 있으면서 톰 브레이디와 6번의 이제 대결을 했어요. 근데 예. 이제 그때 그 톰 브레이디의 킬러로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경기 동안에 그 7번의 QB 히트, 그다음에 1.5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이제 브레이디를 상당히 괴롭혔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램스 시절에 그 슈퍼볼에서 만났을 때도 그 은나무콩수가 브레이디를 얼마나 공략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같은 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이제 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두 선수가 잘 합작을 해서 뭐 템파베이의 좋은 시즌을 만들어야겠죠. 네. 이렇게 이제 은다무 콩수까지 이 디펜시브 태클 선수들에는 얘기를 나눠봤고요.